고객 지향적 기업의 대명사 아마존의 상품 기획안의 형태는 좀 독특하다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대신 잠재 고객들이 보는 보도자료의 기사 형태랍니다. 그러니 딱딱한 전문 용어 쓰지 못하겠죠. 네, 또한 신상품이 출시된 후에 고객들이 흔히 물어오는 질문들을 게시판에 공개하는 소위 FAQ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작성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고객 관점에서 많이 연구하라는 의도겠죠. 사실 아마존에 파워포인트 안 쓰는 문화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글 쓰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낸다네요. 발표 자료도 고객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글로 적다 보면 제품의 단점이나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답니다. 아마존의 고객 중심의 가치는 그 액자 속에 들어있는 사훈이 아니라 치열한 실행 전략이에요. 베조스는 비서와 함께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온 모든 이메일들을 읽는답니다. 불만 메일이 오면 베조스는 그 이메일 제목 앞부분에 물음표만 추가한 뒤에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죠. 이런 이메일 받은 당사자는 가능한 빨리 고객이 왜 불평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를 조사해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CEO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문짝으로 만든 책상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창업 당시 차고에서 배송할 책을 쉽고 빠르게 포장하기 위해 문을 개조한 책상을 만들었었는데 지금도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는 고객을 생각하면서 이 문짝으로 만든 책상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존 직원들은 고객에서부터 시작해라. 나머지는 모두 그 다음이다. 라는 이러한 고객 중심 경영 원칙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받죠. 이 원칙이 아마존 내부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라네요. 낮은 가격과 제품 구색이 결국 많은 고객의 트래픽과 구입으로 연결되면서 이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성장을 실현시켜서 더욱 낮은 가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만드는 거죠. 동시에 더 많은 판매자를 유인해 제품 구색을 확장시키는 소위 선순환을 만들죠. 정말 아마존은 낮은 가격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실제 아마존은 수익은 제로로 만들더라도 더 많은 수의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기 때문에 5% 이하의 낮은 영업이익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일반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빨리 팔아치울까 등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럼 아마존 같은 고객 중심 기업의 프로세스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처럼 전 직원의 업무에는 고객에 대한 고민이 항상 철저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고객 중심 기업에서는 마케팅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케팅 보고서에는 4P라는 용어 대신에 4C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한마디로 철저히 고객 관점에서 마케팅 기획을 하려는 거죠. 고객은 이를테면 마스크라는 헝겊 자체 보다도 안심을 구입하는 거죠. 아마 선거 때에는 마스크에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의 번호가 새겨질 수도 있겠죠. 또한 고객은 어디서 구입하는지 보다도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생각도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느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홈페이지인데요. 좀 특이한 점 하나 있는데 느낌 오시나요? 네, 상단을 봐주실까요? 고객 눈에 가장 잘 띄는 상단에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하단에 작은 글씨로 배치된 전화번호 말이죠. 그만큼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는데요. 고객 서비스로 전설적인 온라인 신발 쇼핑 업체로 성공한 자포스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이 자포스를 무려 1조 원 넘게 주고 인수한 것도 이 사업을 인수했다기보다는 고객 중심의 기업 문화를 인수했다라고들 볼 정도예요. 대기업으로는 지구상의 가장 전설적인 고객 서비스를 구현한 창업주 토니 세이. 보통 기업이 안정된 성과를 얻게 되면 그 돈으로 기업 문화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그는 반대였죠. 직원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콜센터 직원이 불평 고객이 아닌 일반 고객과 6시간 동안이나 고객과 얘기를 나눈다는 거 이해가 되는 지점이죠. 안타깝게도 2020년 11월 토니 세이는 4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한국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제일 잘한다 라고 구글에서 찬사를 하는 칸투칸이라는 이 아웃도어 업체 홈페이지엔
개별 브랜드별로 구체적인 원가가 공개되고 있죠. 그것도 상품 소개 페이지 바로 아래 말이죠. 역시 고객지향적인 그런 가격과 투명 경영이라는 신뢰를 한꺼번에 얻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원래 원가는 잘 공개하지 않는 그런 민감한 영역인데도 고객을 위한 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아랫부분에는 바로 구매 후기가 올라오는 것도 인상적이죠. 맨 하단에 나온 것을 고객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격 이외의 영역에서 고객 관점에 집착하는 애플의 판매점 애플 스토어를 살펴볼까요? 얘들 애플 스토어 하면 판매 공간이라기보다는 제품을 갖고 재밌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체험 공간이라고 알고 있죠. 네, 이를테면 모든 기기의 각도를 바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45도가 아니라 90도로 배치한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야 기기를 고객이 아무래도 좀 만지작거리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고객 체험 말고 다른 고객 관점의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애플 스토어의 강점은 고객 피드백의 활용입니다. 여기서 고객 피드백은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얼마나 추천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애플은 구입 고객이 매장을 다녀간 그날, 바로 그날 고객 서비스의 평가를 물어보는 것으로 유명하죠. 고객의 기억이 생생할 때 물어봐야 뭐라도 자세한 불편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언급을 해준다는 거죠. 비추천 의사를 밝힌 고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관식으로 무엇이 불편해서 추천을 안 하는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그 불편사항 담당자에게 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제 마케터는 경쟁자를 보기보다는 고객을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부단히 고객의 불편, 니즈 이런 걸 극복하는 것과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고민하면 경쟁자는 자연히 이기게 되는 거죠. 아마존은 온라인의 치명적인 약점, 즉 고객의 반품 이런 불편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오프라인으로 해결합니다. 우린 반품을 고려해서 보통 신중히 박스를 뜯어보곤 하지만 아마존 고객들은 반품을 대비해 포장지에도 신경을 쓴 아마존에 의해서 굉장히 쉬운 반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 체험을 관리하는 영역은 결제와 배송까지가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보면 개봉, 포장지 처리, 반품 이런 뒷부분까지도 넓은 시야에서 디테일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아마존은 반품이라는 이 고객 불편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오프라인 해결책으로 업계가 경악할 만한 제휴를 선보이는데요. 백화점 체인인 콜스와 제휴해서 LA와 시카고의 100여 곳의 백화점에서 아마존 반품을 받는 아마존 리턴 서비스를 하는 거죠. 반품 비용도 받지 않는 데다가 상자나 포장재를 가져오지 않아도 반품을 해줍니다. 심지어 이 콜스 백화점에선 아마존 반품 고객들을 위한 주차구역까지 배려해 주는 거죠. 당시 신문에선 콜스가 아마존에 아마 팔릴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의 기사도 있었지만 콜스 역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백화점 고객이 고령화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존의 젊은 이 반품 고객들을 유인한 거죠. 지금 보시는 곳이 은행이라면 어떠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탈리아의 체반카 은행은 사실 객장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고객과 직원이 마주 앉지 않고 나란히 앉아 상담한다는 겁니다. 모니터도 고객 시점에서, 고객 시선에서 함께 보면서 친구처럼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겠네요. 상담 직원도 전문 은행원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일한 이 서비스 전문가를 채용해서 철저히 고객 눈높이 수준에서 상담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